만기초 영문법 1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죠? 그러나 정말 많이 왔습니다. 17번째까지 왔고, 오늘 할 내용은 부사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사절을 줄이면, 그렇죠? 부사절을 줄이면 분사 구문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하나의 강의에 두 개를 담았습니다. 담고, 그리고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영어 문법을 배운다고 하는 건 결국은 그 한 문장의 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가 한 문장을 쓰는 이제 어떤 그 의미 덩어리를 봤을 때 단어와 구와 절 이 세 가지가 모아져서 하나의 문장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복합 문장 형태로. 그래서 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문장에서 명사로 쓸 것인가, 형용사로 쓸 것인가, 아니면 부사로 쓸 것인가,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 절이라고 하는 것도 문장에서는 명사로 쓸 것인가, 형용사로 쓸 것인가, 또 부사로 쓸 것인가, 크게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영어 문법의 큰 뼈대라고 하면 이제 준동사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 세 가지 뿐인 거죠. 그러니까 구 세 가지, 절 세 가지. 나머지는 좀 이제 뭐 나중에 뭐 낙수줍기 정도. 예. 그러나 이제 많은 걸 차지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뼈대는 오늘 이제 부사절까지 하면 이제 큰 틀은 이제 큰 뼈대는 잡았다고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뒤로 이어서 강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말을 왜 이렇게 더듬지? 자, 오늘 그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기 석정호 교수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세바시에서도 이제 유명하시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석 교수님의 이제 강의를 봤습니다. 자, 이거 뭘 느끼십니까? 어떤 노인분, 그죠? 이렇게 여기 머리가 이렇게 머리가 이제 또 숲에 나뭇 잎사귀가 이제 머리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 눈, 그다음에 코, 입, 여기는 아주 멋있는 수염. 자, 멋있는 이제 노인 한 분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지워볼게요. 자, 지금 일시정지 해가지고 혹시 이 화면에서 그 남자와 여자가 키스하는 모습이 혹시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일시정지하고. 보이시나요? 저도 이거 찾기 정말 힘들었어요. 자, 일시정지 하시고 찾아봤다 생각하고 저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는데 화면을 좀 확대해 볼게요. 지금 여기 윤곽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왼쪽에 얼굴, 오른쪽에 얼굴,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요 팔이 이렇게, 그죠? 안고 있고, 됐어요? 다시 또 지우고, 또 이쪽에 있는 분이 이렇게 팔이 여기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머리카락이 있고, 또 이 팔이 아마 요 분, 그죠?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요 부분. 자, 이제 남자와 여자가 키스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정말 찾기 힘들었습니다. 한참 한 3분 정도 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그 앞에 여기 이 첫 번째 그림에서는 사람들이 이게 일반적으로 보고, 노인의 어떤 참 멋있는 노인의 얼굴이네. 이게 대부분이죠. 대부분 우리가 보는 이제 첫 번째 인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물을 보고 빠르게 그 사물의 어떤 패턴, 어떤 특징, 이거를 잡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은 이제 이렇게 설명도 듣고 또 생각이 깊어지고 또 그림을 천천히 뚫어지게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이런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뭐 아이들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항상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부하기 싫어요. 공부 왜 해야 돼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고등학교 3학년 조금 이제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이면 고1, 고2 정도에서도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 왜 해야 되지? 이 공부해서 어디다 써먹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가능하면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고 또 제 경험적인 이야기도 해주고 하면서 많은 그 어떤 희망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이번 요 그림을 보면서 많은 이제 새로운 생각이 이제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생각에서 생각이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에서 생각이 나온다는 거는 생각이 발전을 하는 거고 또 생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의 의식이 변화되고 또 그 변화되는 의식 속에서 상황 인식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공부를 하는 것은 그냥 책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는 거고 거기서 뭐 지식이 누적되든 지혜가 누적되든 어쨌든 그 지식과 지혜가 모아져서 거기서 복합적인 이제 상호작용 또는 융합이 되면서 이제 나의 의식의 변화, 내면의 의식 변화가 일어나고 그 의식 변화가 일어나면서 바로 이 그림과 같이 평상시에는 똑같은 사물을 봤는데 거기서 뭔가 깨달음을 얻는 그런 통찰력을 얻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제 의식이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의식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행동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뭐 책을 보고 공부하고 또 성공한 분들을 따라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의 공통적으로 이제 강조를 하시는데 요즘 저도 이렇게 또 새롭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이 결국은 내가 평상시 지나치면서도 그냥 놓쳤던 그런 것들을 보고 깨닫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내가 행동을 뭔가 새롭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했더니 어떤 학생들은 그렇구나라고 하는 이제 학생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전 싫어요. 이런 이제 아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뭐 싫은 거 싫다고 하는 아이가 제대로 된 거죠. 그죠?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을 너무 뺏은 것 같죠? 이게 부사절입니다. 도표 한 장으로 끝냈어요.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명구, 그죠? 전치사 병사구 할 때 전명구 하면은 보통 시간, 그 다음에 장소, 이유, 목적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사라고 하는 거는 문장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근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왜 그런지 지금 이제 얘기했죠. 왜 그런지, 그죠? 왜 그런지 이런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왜라고 하는 걸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이런 거죠. 시간이나 이유나 조건이나 양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부사가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면은 부사의 형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부사절을 떠올리고 또 영어가 아니라도
한국말로 그 뭐 이제 과제물을 작성한다든지 또 우리말로 자기소개서를 쓴다든지 하더라도 부사절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어떤 글을 쓸 때 논리 또 흐름 이런 걸 맞추다 보면 자, 그래서 이 부사절은 참 중요하고 이제 문장의 흐름을 잘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뭐 부사절 그러면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뭐 외우는 게 아니라 너무 떠드니까 애들이 그냥 귀에 박힌 거죠. 이렇게 시유조양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시유조양부인데 순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자를 여기다 붙여요. 시 밑에다가. 그래서 시하고 부를 같이 줘버려요. 그럼 먼저 이게 뭐냐? 그럼 지금 보면 시, 부, 그죠? 그 다음에 조건, 양보, 이유, 그죠? 그래서 시, 유, 조, 양, 부 이렇게 5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시하고 부하고는 같은 덩어리로 취급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건 물론 제가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학우님들이 보고 계시는 우리 학생들이 보고 있는 이제 문법책은 이제 이렇게 제가 하는 것처럼 안 나와 있죠. 좀 더 세분하게 나와 있고. 자, 시는 시간입니다. 시간이니까 뭐뭐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when 쓰죠. 뭐뭐 할 때. 그리고 뭐뭐 이전에 before, 뭐뭐 이후에 after. 그다음 뭐뭐 하자마자 곧 하면 as soon as 이런 말 하죠. 그리고 as 하면 뭐뭐 하면서입니다. 그렇죠? 뭐뭐 하면서. 그다음 while 하면 뭐뭐 하는 동안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시간과 부대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부사절의 접속사들입니다. 부대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뭐 대대, 중대, 소대 이런 부대가 아니고요. 연속성, 그러니까 부대,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동작이 부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속성, 연속 동작이냐, 그 다음에 동시성, 동시 동작이냐. 그러니까 뭐 누가 뭐뭐 하고 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의 엄마가 쿠킹하고 있을 때 그는 글을 쓰고 있었어. 누구 얘기입니까? 홍길동 이야기입니까? 아예 한석봉 이야기죠, 그죠? 예, 그냥 웃기자고 해봤는데 웃으시는 분도 안 계시네요. 너 썰렁해, 제가 봐도. 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동시성이죠, 그죠? 누가 뭐뭐 하고 있을 때 뭐뭐 하고 있습니다. 예, 동시성입니다. 이런 걸 이제 시간, 부대 상황. 그리고 접속사가 있는 그 문장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접속사가 앞에 있고 주어, 동사. 그럼 접속사가 있는 이 문장 부분을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예. 그리고 뒤에 있는 여기를 주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절, 그러니까 앞에 부사절을 없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없다 생각해 보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뭡니까? He was writing. 그가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앞에 이제 엄마가 쿠킹하고 있는 동안에 라고 하니까 얘가 글 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주변 상황이 어떤 건지를 이렇게 암시하고 묘사를 하고 표현해 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가 부사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뭐가? 문장이 부사 역할하죠. 그래서 부사절 종속돼 있죠. 그래서 종속절 때문에 종속절이고 그 접속사에서 우리가 배웠죠. 종속 접속사라고. 그게 바로 부사절의 접속사, 명사절의 접속사, 형용사절의 접속사. 근데 여기 오늘 배우는 건 부사절의 접속사.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해석할 때는 자, 간혹 이제 중고등학생 이제 우리 그 학습자 여러분들이 착오를 일으키는 게 특히 여기 부사절이 뒤에 와 있을 때 when을 이렇게 붙여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때를 여기다 붙여가지고 내가 숙제를 하고 있었을 때 제니가 나에게 전화를 했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죠? 그 해석이 그렇게 되면 오류가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어는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걸 잘 맞춰 주셔야 돼요. 접속사 먼저 나오고 주어 동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사절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주어 동사 먼저 하시고 때를 뒤로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할 때 주어가 동사 뭐뭐뭐뭐 할 때 했죠, 그죠? 그때 요 때라고 하는 거를 뭡니까? 접속사니까 영어에서는 앞쪽으로 먼저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리고 접속사가 앞에 들어가면 뒤에 주어 동사 요 문장 구분이 돼야 되니까 콤마를 붙여가지고 문장을 이렇게 구분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사선으로 문장 구분할 때 이렇게 접속사가 써 있는 문장하고 구분할 때는 이렇게 사선 2개로 구분합니다. 문장이 하나씩 구분되어 있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요. 근데 접속사가 있는 부사절이 문장의 뒤로 가게 되면 이 접속사 자체가 여기서 구분한다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콤마 붙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설명이 장황하게 길어졌는데 이제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시간 부대 상황은 이제 뭐뭐 할 때라고 하는 거. 자, 이런 접속사들이 있고 바로 예문은 이제 다 들어놓진 않고 필수적인 것만 들어놨어요. 자, 바로 보면 I was doing my homework. 나는 숙제를 하고 있었어. 언제? 제니가 나한테 전화를 했을 때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가 부가 되는 상황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뭐뭐 할 때로 해석됐으니까 이거를 시간 부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while 하면은 밑에 이제 양보의 while도 있어요. 이럴 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while 나오면 보통 이제 그 진행형하고 나오면 뭐뭐 하는 동안으로 이제 많이 해석이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이제 특히 수능이나 탭스 같은 이제 공인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while 나왔을 때 여기 그 진행형이 아니면 반면에로 해석된다는 거 되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되는 문장들이 많아요.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 문장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while his mother was cooking, 그의 엄마가 쿠킹하고 있는 동안에, 그렇죠? 그는 글을 쓰고 있었어 라고 하니까 이게 동시 동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동시 동작이 되는 표현을 이제 부대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에서 뭐 시간, 부대 상황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는 거고, 표현에서 시간 하면 뭐뭐 할 때였지, 부대 상황 그러면 이제 누가 뭐뭐 할 때, 누가 뭐뭐 했어 이런 걸 표현하는 거야 라고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야 문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 말 그대로 뭐뭐 때문에입니다. 그렇죠? 이유하면 뭐뭐 때문에. 그래서 뭐뭐 때문에 하면은 접속사가 because 하나만 있다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수능이나 탭스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since, for, 그죠? for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하죠. for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올 때 역시 주어가 동사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해석을 이제 하는 문장들이 종종 나오죠. 이제 since 마찬가지입니다. a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s 보면은 시간에서도 as 이때는 뭐뭐 하면서라고 하는데 이유로 해석이 되면 as가 뭐뭐 때문에로 해석이 되는 거죠. 이런 거 주의하셔가지고 문장 볼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보면 because I got very angry. 내가 매우 화가 났기 때문에 I didn't want to say anything.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접속사가 있는 거는 부사절이고 뒤에 있는 여기가 주절이기 때문에 실제 이 글을 쓰고 이 말을 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거는 바로 주절의 표현이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독해 문제풀이 할 때 중요하죠. 그죠? 글을 쓸 때 뭘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주절에 있는 걸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 because they made no effort. 노력을 하지 않아서 they get nothing now. 지금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앞에 노력 안 했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주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as she was tired. 피곤했기 때문에 she went for the day earlier. 일찍 갔다는 거죠. 일찍 퇴근했어. 집에 일찍 갔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피곤했다는 걸 강조합니까? 아니죠. 집에 일찍 갔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조건. 조건 하면은 만일 뭐뭐 한다면 하는데
보통 이런 이제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나는 앞으로 괜찮은 직장 얻을 거야라고 하면 직설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조건 문장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 그때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열심히 했으면 지금 괜찮은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 어때요? 이건 직설이 아니죠. 이건 이미 시간 지나가 버리고 끝난 일에 대해서 그 지난 일에 대한 어떤 사실 반대의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후회를 남긴다든지 가정법이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가정법 따로 물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조건 부사절의 어떤 확장 범위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전체적으로 문장이 이제 딱 어떤 그 틀을 가질 수 있으니까 뼈대를 딱 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봐주시라 이겁니다. unless 하면은 if not입니다. if not. if 뭐뭐뭐뭐 not 하면 이제 그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할 때 그거를 이제 줄여서 unless 하면은 not이 빠지면서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If you don't read between the lines. 여기서 the lines 하면 뭐 행간, 라인 하니까 그 우리가 글자 볼 때 뭐 행간의 의미를 파악한다 그러죠. 또는 이제 라인 하면 뭐 대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행간의 의미를 뭐 이해하지 못하면이라고 의역을 해도 되겠고요. 또 뭐 그 대본의 어떤 라인의 그 이야기들을 너 읽지 못하면 you cannot understand the sentence. 너 그 문장 이해를 못할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if not이 쓰였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바로 unless를 쓰면 unless you read between the lines 이렇게 되죠. 그 뒤에 문장 주절은 똑같죠. 이해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양보. 자, 양보는 제가 보통 삼각형으로 표현합니다. 삼각형은 문장의 어떤 흐름을 꺾어버립니다. 그렇죠? 이제 순탄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아이는 키가 커. 그런데 그러나 꺾여버리죠. 그러나 농구는 못해. 이렇게 하면 이제 한번 까면서 이제 어떤 흐름을 꺾어버립니다. 그죠? 이런 거를 이제 대체로 이제 역접의 접속사다, 역접이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선생님들마다 다 달라요. 표시하는 것은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삼각형이 이제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차 고장 나고 하면은 뒤에다가 삼각형 딱 비상등 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주의해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양보를 항상 삼각형으로 또 역접을 삼각형으로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또 독해에서 중요하죠. 역시 이거 나오면 필자의 어떤 주장이라든지 이런 강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자, 그거 꼭 기억하면서 이 부사절의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양보 접속사는 도우 삼총사라고 저는 이름을 지어서 자꾸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 보면 도우, 그죠? 도우 앞에다가 al 붙이면 although, 도우 앞에 even 들어가면 even though. 근데 even though는 이렇게 좀 띄어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세 개 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이제 해석이 되죠. while은 반면에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부사절에서 while 나올 때는 뭐뭐 하는 동안에라고 해석이 되지만 양보절에 들어오면 반면에라고 해석이 되죠.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대체로 보면 이제 시간 부사절에서는 이렇게 어떤 진행형하고 많이 이렇게 while이 붙습니다. 그러면 뭐뭐 하는 동안에라고 자연스럽게 가죠. 그렇지 않은 표현이면 혹시라도 반면에라고 하면서 그 역접 또는 이제 양보의 의미로 사용된 거 아닌지 이렇게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문 보면 although she is not famous, 그죠? 그녀가 유명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녀는 유명하지 않았지만 she must be a talented writer. 그녀가 재능이 있는 작가이면 틀림없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although she was scolded, 수동태입니다. scolded for lying. 그럼 여기서 이제 꾸지람을 들은 거죠.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꾸지람을 들었지만 he still tells lie. 여전히 거짓말하고 다녀.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teens, 10대들은 agreed,
동의합니다. 어디에? 그 아젠다, 의제죠. 안건이라고 하죠. 회의에서. 그 안건에 동의를 합니다. 자, while 반면에 어른들은 did not agree to the agenda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안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이제 부사절의 큰 덩어리고 큰 프레임, 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 유, 조, 양, 부. 그래서 시간, 부대 상황, 이유, 조건, 양보. 꼭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그 문장은 종속돼 있으니까 종속절이고 이제 주어 동사로 돼 있는 문장은 주절입니다. 그렇죠? 근데 글을 쓰는 필자가 또는 말을 하는 필자가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요? 종속절이 아니라 주절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분사 구문을 바로 이 도표에서 바로 이어가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건요. 분사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동사가 문장에서 마침표를 딱 끊을 때는 뭐뭐다로 끝납니다. 이건 이제 문장의 메인 동사인 거죠. 그러나 동사가 메인 동사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to가 붙던지 ing가 붙던지 아니면 ed 형태로 이 형태 중에 하나로 쓰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건 아니고 부사절이 줄어들면 분사 구문입니다. 부사절이 줄어들면 분사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분사 구문도 시, 유, 조, 양, 부 이거 표현 똑같이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죠. 예, 그게 분사 구문입니다. 그럼 분사 구문 어떻게 만드느냐? 먼저 자, 접속사 부사절이 접속사 주어 동사 형태로 이렇게 되고 뒤에 주어 동사 주절이 이렇게 있죠. 물론 주절이 강조되면 주절이 앞으로 나가고 접속사 주어 동사로 이렇게 쓰게 됐죠. 그죠? 이 부분이 부사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사절에서 분사 구문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접속사 날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주어가 접속사를 쓴 이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으면 날립니다. 다르면 남겨둡니다. 됐죠? 다시 얘기할게요.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랑 같으면 날려버리고 만약에 이 두 개의 주어가 서로 같지 않으면 남겨둡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부사절의 동사 부분을 분사로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능동이면 ing가 붙겠죠? 수동이면 ed 또는 과거 분사형, 그죠? pp 형태 그렇게 되겠죠? 예, 바로 이겁니다. 끝. 이게 분사 구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도표에 있는 이 예문을 가지고 그대로 분사 구문 만들어서 연습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입니다. 그죠? 자, 참고로 분사 구문 연습하기 위해서 전부 이것이 부사절이 앞에 있다는 가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자, when 날려버립니다. 그죠? 자, 여기 주어가 I입니다. 여기가 주절이죠. 그죠? 여기가 주절이고 여기 부사절인데 부사절의 주어가 제니. 서로 다르죠? 다르면 남겨놔야 되죠. 왜 그러냐? 제니가 한 거니까. 그렇죠? 자, 컬드. 여기는 컬드가 동사인데 자, 이제 분사로 바꿔야 되죠. 뭐 합니까?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 컬링 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읽으면 Jenny calling me. I was doing my homework. 이렇게 되는 거죠. Jenny calling me. 그러니까 제니가 calling 했을 때 I was doing my homework.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실상 이 분사 구문은 말을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을 가지고 이제 분사 구문에서 이제 접속사 날렸으니까 제니가
뭐 calling me 했을 때라고 이제 해석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 뭐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물론 이런 의미도 가졌겠죠. 그러나 말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when을 썼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원어민의 어떤 시각에서 보면 제니 그죠? 제니가 나 calling me 하고 있었는데 그죠? I was doing my homework. 나 그때 숙제하고 있었지.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뭐 when을 붙여서 생각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이거죠. 됐죠? 그래서 분사구문을 가지고 뭐 제니 컬링 미 한 걸 가지고 이렇게 부사절 이 원래 있던 이 접속사하고 살려내라 그러면 문맥에 따라서 살려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때로는 그 사람이 썼던 원래의 그 접속사를 쓸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경우 뭐 when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as 써도 상관없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 거기에 개의치 마시고 자연스럽게 그 느낌 가는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while his mother 돼 있죠. 여기도 날려보겠습니다. 접속사 날리고 자, his mother하고 he 여기가 주절인데 여기가 부사절이고요. 다르죠 주어가. 그럼 살려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동사 남는데 자 이런 경우는 비동사 날려버려야 되죠. 그죠? 자 동사 날라가니까 동사는 이렇게 크게 붙여놓고 동사 성격 갖고 있는 be 날려버리면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거는 능동이니까 진행형으로 분사만 딱 남았죠. 그래서 읽을 때 his mother cooking 엄마는 요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죠? he was writing 이 녀석은 글을 쓰고 있었어.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유 자 접속사 날릴게요. because 날려버리고 자 여기는 주절의 주어랑 부사절의 주어 동일하네요. 날려버립니다. 됐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기는 want가 didn't want 과거 됐네요. 그죠? 그럼 그대로 쓰면 되겠죠? getting very angry. 그래서 I didn't want to say anything. 말하기 싫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여기는 made 과거 형태죠. 여기는 get nothing now 지금 얘기입니다. 시간차 생겼죠. 그죠? 시간차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have pp 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자 because 날아가고 day 날아갑니다. 여기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기 get하고 여기 시간차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having made 이렇게 써야 되겠죠. having made no effort they get nothing now 이거죠. 노력 안 해서 지금 가진 게 없어. 이해되셨죠? 자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as 접속사 날리고 she 주절의 주어랑 같으니까 날리고 자 여기를 어떻게 바꿉니까? 그대로 하면 being tired 그죠? 근데 비동사는 날립니다. 그죠? 예, 그럼 남는 거 이것만 남습니다. 그죠? 그래서 tired she went for the day earlier 이렇게 해도 됩니다. 됐죠? 물론 글 쓰는 사람이 뭐 원하는 거에 따라서 나 접속사 살려야 되겠어. 그럼 살려두시면 돼요. 주어 살려야 되겠어. 살려두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다 make sense 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능 영어, 탭스 영어 탭스 영어가 조금 더 이제 빡세죠. 근데 거기 이제 기준에 맞추면서 하면 뭐 이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도 같은 패턴으로 사용하면 되죠. 자, if you don't read 했으니까 여기서 if 날리고 you 같으니까 날리고 그죠? 그 다음에 don't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준동사를 부정할 때는 준동사 앞에다가 not을 쓴다 그랬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not reading 그래서 not reading between the lines you can't understand the sentence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양보절에 보면 although she's not famous 됐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는 요거 날리고 she 날려버리죠. 같으니까
그럼 이제 이거는 being not famous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being 날려버리면 그냥 not famous만 남겨두면 되겠죠. 뭐 안 그러면 being not famous 써도 되고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기 older 날려버리고 he 같으니까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being scolded for lying. 또 being 안 써도 되죠, 그죠? scolded for lying 이렇게 쓰면 되겠죠. scolded for lying, he still tells a lie. 이해됐죠? 그 다음 이제 이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분사구문으로 뭐 물론 써도 되긴 한데 어거지로 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요거는 좀 그냥 놔둘게요. 이거는 분사구문을 쓰는 것보다 but 그러나 문장으로 연결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공부하시면서 그 문장의 흐름이나 느낌, 그런 상황의 맥락에 따라서 이거 분사구문으로 살리는 게 좋겠는데, 아니면 이건 그냥 두 문장으로 끊어가지고 차라리 그 등위 접속사 but 또는 뭐 however 이걸 쓰는 게 좋겠다, 이런 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죠? 꼭 어떤 문장은 뭐 양보절로 써야 돼 이런 건 없습니다, 그죠? 예. 중요한 것은 분사구문을 이렇게 줄이면 이렇게 분사구문 형태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부사절이나 분사구문이나 역할은 똑같은 거였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다음 이 완기초가 끝나고 그 이제 실전 예문들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하다 보면 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이제 문장 해석하고 하는 데는 뭐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with 명사 분사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명사 다음에는 뭔가가 있다 생각하세요, 그죠? 그래서 이거 무슨 역할입니까? 형용사 역할이잖아요, 그죠? 앞에 with 일단 빼놓고 생각하세요. with라고 하는 건 어떤 상태가 주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더하기. 그러니까 with 하면은 그냥 어떤 상태가 더하기 된 겁니다, 그죠? 그것만 생각하세요. without 하면 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빼버리고 명사분사를 보는데, 이거를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앞에 있는 거 그냥 주어, 뒤에 있는 거를 하나의 동사 형태 이렇게 보세요. 그럼 뻔할 뻔짜입니다. 능동 아니면 수동이죠. 뭐 말이 어디 갑니까? 말은 능동 아니면 수동이에요. 근데 능동이 많아요, 수동이 많아요? 능동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비동사 살짝 넣어보면 게임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문에다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은 여기 보면 저 with는 어떤 상태입니다. 그냥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그녀의 팔이, 자, 팔 두 짝이, 그죠? 뭐 세 짝이 있는 사람도 있나요? 자, 팔 두 짝이, 자, 비동사 보면 어때요? 팔이 주어입니다. 그죠? 주체입니다. 주체. 예. 팔은 내 팔이지 뭐 남의 팔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팔을 움직이면 팔이 알아서 움직임을 당하는 거지. 팔을 움직이는 건 내 마음이고 내 정신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팔 입장에서 팔이 주어니까 이 팔 입장에서는 접히는 거죠, 그죠? 팔짱을 끼는 거, 그죠? 접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with니까 이렇게 팔을 이렇게 팔짱을 낀 상태로, 이런 얘기죠. 그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he was watching me, 그녀가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 팔짱을 낀 채로, 그죠? 그러니까 folded가 되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밑에 여기도 볼게요. 자, with 어떤 상태입니다. 그죠? 어떤 상태입니까? 그의 학생들이 따르는 겁니까? 따라진 겁니까? 뭐 뻔할 뻔짜 얘네들이 따르는 거죠. 그죠? 능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학생들이 following 하는 상태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with는 어떤 상태가 더해진 거니까 뭐뭐 하는 상태로, 그죠? 그래서 he entered the gate, 문을 이렇게 들어섰다. 어떤 상태로? 학생들이 줄줄이 따라 들어오는 상태로, 그죠? following 이렇게 되죠. 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이 문장에 하나가 틀린 곳이 있어요. 찾아보십시오. 고쳐보세요. 일시정지하시고. 확인하셨나요? 예.
이렇게 딱 끊어서 봅니다. 자,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사분은 걸었습니다. 어떤 상태로? 그의 지금 이 의미를 보면 우산이 접힌 상태로죠. 우산이 접힌 상태로죠. 엄브렐러가 어떻습니까? 얘가 지금 이 부분 위드에서는 얘가 주체잖아요. 그죠? 여기를 주어처럼 여기를 동사처럼 보면 어때요? 우산이 접혀야 되니까 folding이 아니고 folded가 되겠죠.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만 연습하시고 찾아도 아마 지금 어느 정도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당장 저기 토익 파트 저기 파트 4 아니 파트 5 그러니까 거기 독해 부분 있죠. RC 부분에 101번부터 140번까지 40문장이잖아요. 40문제.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아마 지금 어느 정도 감 잡히신 분들은 비록 완기초 강의지만 오늘까지 한 상태로만 이렇게 해도 이 40개 요거 문법 문제에서 한 80%는 정답 맞추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일단 시간 재지 말고요. 우선 먼저는.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오늘은 뭐 조금 이야기가 조금이 아니고 많이 길어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부사절을 그 분사 구문하고 with 플러스 명사 플러스 분사를 세 가지를 한 번에 모아서 한다고 해서 예문을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시간 조금 길어졌고 예문 준비하는 이제 뽑아서 준비하는데 약 1시간 걸렸고 그 다음에 영상 지금 찍는데 거의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네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뭐 거의 큰 거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이제 작은 문법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수고하셨습니다.